한국의 군사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3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2022년에서 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조 원 규모인 국방 예산을 연평균 6%씩 인상, 2026년 70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감안하면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정찰위성 및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육해공군을 첨단 과학기술 군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사거리와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늘린 전술 핵무기급 탄도미사일에 전력화되는 것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 도입 사업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지난달 29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올해 초 핵잠의 작전 요구 성능이 확정됐습니다. 경악한 일본 언론들은 올해가 가기 전 한국형 핵잠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올 조짐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죠. 핵잠은 그 자체로 핵무기는 아니지만 특성상 핵무기와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필요한 핵연료를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핵개발과 맞물리는 점이 많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인 SSB에는 아예 가장 중요한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SN 역시 아군의 SSBN을 호위하고 적의 SSBN을 추적하는 등 전술, 전략적으로 핵무기 운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 정치적 요소와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핵잠수함은 아직까진 공식 핵보유국들만이 개발 배치하고 있으며 핵무기 미보유국 중에선 대한민국 해군과 브라질 해군만이 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 및 배치를 시도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은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고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 경제적 역량을 가진 지역 강국입니다. 이런 국력이 있어야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보면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이 주변국의 군사 발전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방위성이 2022회계 연도 방위비를 전년 대비 7% 늘어난 5조 4,797억 엔 약 58조 원을 요구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GDP 1%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2일자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2022회계 연도 예산 요구 자료를 통해 주변 각국이 방위비를 대폭으로 늘려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등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유례없는 속도로 엄중해지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죠. 이렇듯 일본은 한국 등 주변국에 맞서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전에 공개된 동영상들은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마저 한국을 이기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며 좌절했죠. 영상들을 보면 알려진 바로 100억에 상당하는 전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박살내고 있고,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훈련에서도 도대체 뭐 하겠는지 모르겠는 모습을 보이며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위대가 첨단 장비들을 다루다가 사고 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과 유출되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암울한 자국의 현실에서 한국의 군사력에는 날개가 달리고 있자 일본인들은 한국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인가? 한국이 주변국에 극단적인 군사 경쟁 초래한다고 정부가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 개발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이 나중에 어떤 괴물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기들의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겠다면서 아무에게도 원료와 기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이 받게 되었고, 이제 한국은 핵보유국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두 국가가 완전히 일본을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는 걸 넘어서 미국의 요즘 행보는 일본을 버리고 있는 듯해서 무섭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일본보다 높게 취급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샌가부터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한 동맹국으로 취급하고 있고 극비리의 기술까지 퍼주고 있다. 일본을 적대하는 한국에 군사 기술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프간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었다. 한국은 어느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한 임무를 완수했지만 아프간에서 일본의 구출 작전은 초라했다. 아프간 구출 작전은 그 나라의 국방 수준을 보여주는 미니 게임이었다. 한국은 거기서 미국의 점수를 딴 것이고 한국은 핵잠수함이 끝이 아닐 것이다. 확실히 미국이 대놓고 한국을 푸시하는 것은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제적인 문제에서 일본도 한국처럼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국제적 문제에서 한국보다 영향력을 낸 적이 있는가? 일본은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아프간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앞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도 무조건 핵잠수함 가져야 한다. 한국과 전쟁이 발발했을 시 해상 주도권을 한국에 준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해상에서 한국을 압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불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전쟁한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폭격을 당한다가 맞는 표현이다. 한국은 일본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당한 것을 2배로 갚아줄 것이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개최해 조금이라도 빨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을 풀었어야 한다. 예전부터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했었지만 다들 바보 취급했다. 그때는 아무도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게 될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양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능가했고 경제력마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멀었다. 한국이 무리하게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을 일본이 따라한다면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에서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극단적 군비 경쟁을 펼치면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간 사태에서 보인 것처럼 신속하게 자위대의 수준을 한국군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일본 자위대는 조롱거리가 됐는데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나뉜 것은 굴욕적인 것을 넘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처럼 체계적인 정식 군대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군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